여러분, 저는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송편 한 접시가 당신의 혈당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갈비탕 한 그릇이 당신의 췌장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추석 음식은 즐겁지만 동시에 혈당 폭탄입니다. 실제로 명절 기간 동안 응급실을 찾는 당뇨 환자가 평소보다 20에서 30% 이상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과식 때문이 아닙니다. 명절 음식 속에 숨어있는 높은 당 지수인 GI와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탄수화물의 조합이 우리의 몸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환자를 보며 느꼈습니다. 당뇨는 결코 방심할 수 없는 병입니다. 한 번의 폭식, 한 번의 잘못된 습관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무너뜨리고 수년간 쌓아온 관리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 전단계 또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렌식 같은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서도 명절이나 휴가철에 급격히 증가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합병증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명절 후에 찾아온 환자들입니다. 얼굴은 붉고 숨은 차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송편을 3개 먹고 갈비탕까지 먹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더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검사해보니 혈당이 32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명절 내내 손주들과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끝나자 시야가 흐려지고 발끝이 저려왔습니다. 당화혈색소는 평소보다 1.5포인트 상승해 있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 정도가 오른 것입니다. 당화혈색소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0.5포인트만 올라가도 합병증 위험은 눈에 띄게 커집니다. 이처럼 명절 음식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췌장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집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은 혈관이고 수도꼭지는 인슐린이라는 열쇠입니다. 송편과 같은 흰쌀떡은 GI가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한 입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포도당이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순간 수도관 안의 압력이 확 올라갑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나 열쇠가 부족하거나 녹슬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피 속에는 당이 넘쳐흐르고 세포는 굶주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의 본질입니다. 명절 음식이 위험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탄수화물 폭탄이기 때문입니다. 송편 2~3개만 먹어도 밥 한 공기를 먹은 것과 같은 당이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기름기와 당분의 결합입니다. 갈비탕 속의 국물, 잡채 속의 당면, 전 속의 기름. 이 모든 것이 혈당과 혈중 지방을 동시에 올립니다. 또한 음주와 겹치면 더욱 위험합니다. 술은 간의 해독 능력을 떨어뜨리고 혈당 조절 호르몬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난 후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보다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그리고 약보다 강력한 것도 역시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분명합니다. 음식 습관 검사. 이 3가지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 음식은 무조건 작은 접시에 담으십시오. 큰 접시는 눈속임을 합니다. 송편은 한두 개로 제한합니다. 색색의 송편 중에서도 흰 송편이 가장 혈당을 올립니다. 나물 반찬은 접시에 가득 담으셔도 됩니다. 식사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채소와 나물을 먹고 단백질을 먹은 뒤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조금만 드십시오. 갈비탕 국물은 절반만 드십시오. 기름이 둥둥 떠있는 국물은 간과 췌장의 독입니다. 술은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명절 술 한두 잔이 평생의 합병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한 끼 전후로 200에서 300ml의 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합니다. 반드시 측정하십시오. 혈당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식후 2시간 혈당을 꼭 재십시오. 180을 넘으면 합병증 위험 신호입니다. 혈압계가 있다면 혈압도 함께 기록하십시오. 명절 후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명절마다 아침에 떡국을 2그릇 드셨습니다. 명절 후에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떡국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물을 먼저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뒤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9로 내려갔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손주들 따라 송편을 여러 개 드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다리가 저려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후로는 송편을 1개만 드시고 대신 삶은 고구마와 채소를 곁들이셨습니다. 지금은 혈당도 안정되고 다리 저림도 줄었습니다. 결국 방법은 있습니다. 무조건 굶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법, 순서, 양을 조절하면 됩니다. 명절은 즐겁게 보내되 내 몸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한 금식은 하지 마십시오. 금식 후 폭식은 췌장에 가장 위험합니다. 고지방 음식과 술을 함께 먹지 마십시오. 약은 절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리지 마십시오. 혈당이 높을 때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혈당이나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가야 합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극심한 피로가 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명절 기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추가 습관들을 소개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단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걸으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절 가족 갈등은 혈당을 올립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밤에 7시간 이상 자는 분들이 합병증이 적습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명절 음식에 숨겨진 위험성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송편은 찹쌀로 만들어 일반 쌀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팥소가 들어간 송편은 당분이 더해져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갈비탕의 경우 고기의 단백질은 좋지만 우려낸 국물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잡채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면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 혈당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설탕이나 조청으로 단맛을 내면 혈당 상승은 더욱 가파라집니다. 채소가 많이 들어있어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명절 술 역시 큰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여 일시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동으로 혈당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달콤한 과일주나 막걸리는 당분까지 추가되어 더욱 위험합니다. 명절 스트레스도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간에서 포도당 생성이 증가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준비 과정에 피로가 쌓이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제 명절 음식을 건강하게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식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혈당계와 혈압계를 미리 준비해 두고 식전 혈당을 측정합니다. 공복 혈당이 130 이상이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차림을 할 때는 작은 그릇을 사용합니다. 시각적 착각을 이용하여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물과 채소, 반찬을 테이블 가운데 배치하여 먼저 눈에 띄도록 합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채소부터 시작합니다. 나물, 김치, 생채소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먹으면 이후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최소한 5분 이상은 채소만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갈비,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다만 기름에 튀긴 전류는 피하고 구이나 찜으로 조리된 것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적은 양만 섭취합니다. 송편은 최대 2개, 떡국은 작은 그릇으로 한 그릇만 드시기 바랍니다. 잡채는 당면보다는 채소 위주로 건져서 드십시오. 음료 선택도 중요합니다. 식혜나 수정과 같은 전통 음료는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 물이나 무설탕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나 우롱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어 더욱 권합니다. 식사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물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농도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끼에 최소 200ml 이상은 마셔야 합니다. 식사 속도도 조절해야 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혈당 상승 속도도 완만해집니다. 한 숟가락 먹고 나서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운동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후 운동은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산책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후 30분 후에 시작하여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설거지, 청소, 음식 준비 등의 활동도 칼로리를 소모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혈당 측정 시점도 중요합니다. 식전 혈당, 식후 1시간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을 각각 측정해 보십시오. 식후 2시간 혈당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14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간다면 즉시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그래도 수치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을 위한 특별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혈당약을 복용하는 분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져도 약 복용 시간은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량이 평소보다 많아질 것을 예상하여 미리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임의로 약을 늘리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저혈당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명절 음식을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손 떨림, 식은땀,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이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사탕이나 꿀, 오렌지 주스 등을 상비해 두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합니다. 15분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추가로 복용하고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소통 방법도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가족들에게 알려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른들께는 정중하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송편 조금만 드세요. 아버지가 나는 괜찮다고 하시면 혈당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대신 나물이랑 생선을 더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손주와 오래 살려면 지켜야겠다고 이해해 주실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챙겨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갈비탕 국물 다 마시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맛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름기만 덜어내고 드시라고 당신 혈당 생각해서 그런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런 대화 한마디가 평생 건강을 바꿉니다. 명절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연휴가 끝나면 즉시 평소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적정한 식사량, 꾸준한 운동을 재개해야 합니다. 특히 며칠간 높았던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후 일주일 동안은 특히 혈당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평소보다 자주 혈당을 측정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 변화를 확인하려면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명절에 자주 하는 실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잘 관리하던 분이 명절이라는 이유로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들 눈치를 보느라 평소 먹던 약을 챙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복용은 명절이든 평일이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가족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정확한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며칠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집안일도 운동이고 가벼운 산책도 운동입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이 올라갑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명상이나 깊은 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긴장이 완화되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스마트폰에 명상 앱을 설치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평소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평소 잠자리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또한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설칠 수 있으니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혈당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침 전 혈당이 너무 높으면 밤사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침 전 혈당은 100에서 140 사이가 적당합니다. 이보다 높으면 가벼운 활동을 한 후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명절 당뇨 관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편과 같은 고지아이 음식은 제한할 것. 나물과 단백질로 식사 순서를 바꿀 것. 물과 검사를 생활화할 것.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송편은 2개 이하로 제한한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다. 갈비탕 국물은 절반만 마신다. 물을 끼니마다 200ml 이상 마신다. 식후 2시간 혈당을 반드시 측정한다. 당뇨는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단순합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송편을 줄이는 선택이 내일의 합병증을 막습니다.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생명을 살립니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즐길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음식을 즐기고 적절히 관리한다면 명절도 즐겁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최종 점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혈당약과 혈당계를 꼭 챙기십시오. 응급 상황에 대비해 포도당 정제나 사탕도 준비해야 합니다. 친척 집에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식 준비할 때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실 것입니다. 부담을 주기 싫어서 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장시간 이동할 때는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혈당을 확인하고 가벼운 간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 간식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명절 음식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식혜와 수정과는 당분 덩어리입니다. 한 잔만 마셔도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면 물이나 무설탕 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약과나 한과류도 매우 위험합니다. 기름에 튀기고 설탕을 듬뿍 넣은 이런 음식들은 혈당과 혈중 지방을 동시에 올립니다.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칼로리와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떡국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떡은 쌀로 만들어 혈당 지수가 높고 국물에도 염분이 많습니다. 떡보다는 고기와 채소를 건져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명절 응급 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이 300 이상 올라가고 목이 심하게 마르며 소변이 자주 마렵다면 당뇨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손 떨림, 식은땀,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등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포도당 정제 3개나 꿀 1숟가락, 사탕 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15분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같은 양을 다시 섭취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한 저혈당이나 고혈당이 온다면 주변 사람들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가족들에게도 미리 교육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절 후 몸 상태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20 이상 높게 나온다면 식단과 운동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몸무게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이틀 이상 체중이 증가했다면 당분간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급격한 체중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혈압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염분 섭취가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가락과 발끝의 감각도 확인해 보십시오.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신경병증은 말초부터 시작됩니다. 발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혈당 조절이 잘 안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야 변화도 놓치지 마십시오. 글자가 흐려 보이거나 시야에 검은 점들이 보인다면 당뇨성 망막병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명절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관리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큰 틀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혈당이 조금 높아져도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연속해서 며칠간 높은 혈당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당화 혈색소는 3개월 평균이므로 며칠간의 변화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당뇨 관리 때문에 가족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면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어린 손주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해야 오래 함께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도 생각보다 잘 이해하고 오히려 더 챙겨주려고 할 것입니다. 명절 요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리겠습니다. 전을 부칠 때는 밀가루 대신 부침가루를 적게 사용하거나 계란 위주로 부치시기 바랍니다. 기름도 최소한만 사용하고 키친타월로 기름을 제거한 후 드시면 좋습니다. 나물을 무칠 때는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단맛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참기름과 깨소금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나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물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명절 음식입니다. 갈비찜을 만들 때는 설탕이나 물엿 대신 배나 사과를 갈아서 넣으시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한번 끓인 후 식혀서 굳은 기름을 걷어내고 다시 조리하시면 좋습니다. 잡채를 만들 때는 당면 양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버섯, 시금치, 당근 등을 많이 넣으면 영양도 좋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조리할 때도 설탕보다는 간장으로 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뇨 환자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은 1년에 몇 번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나치게 제한하려고 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조절하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입니다. 음식보다는 대화와 웃음이 더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오래도록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뇨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명절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관리의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꾸준한 약물 복용, 정기적인 검사. 이 네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건강하고 더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명절 보내시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건강 장수의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